네. 아니 차가운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네. TV 토론할 때 물어도 대답을 못합니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연대 연정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또 내용과 범위일 텐데요. 그러면 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의 어떤 범위들은 어떤 세력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일단은 후보께서는. 부패 세력, 패권 세력, 국정농단 세력은 연정을 합쳐할 수 없습니다. 네. 이미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평가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연정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앞으로 재앙적 대통령 폐해를 시정을 하고 절대로 권력을 남용하거나 사유하지 않겠다는 네. 다짐을 하는 그런 세력들하고 연정을 하고 그것도 국민의당의 중심의 연정이 돼야 되고 사실상 그렇게 목표를 삼고 연정을 추구하면 국민의당 중심 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마도 호남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연정의 범위일 텐데 방금 부패 세력이나 국정농단 세력은 함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부패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세력인지 정당으로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정당인지 좀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부패를 비호하고 오히려 옹호했던 세력, 즉 지금 자유한국당이겠죠. 네.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파헤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은폐를 하려고 했던 세력. 네. 그리고 탄핵에 주저하면서 대통령을 비호하려고 했던 세력. 이런 세력들은 함께할 수가 없죠. 일단 자유한국당하고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른정당과는 함께하실 수 있나요? 바른정당도 박근혜 정권 출범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네. 또 비박으로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 대응해가지고 박근혜 권력의 남용을 바로잡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반성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그렇다면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말로 국정농단을 배제를 하면서 바른 나라 건설에 참여하겠다는 스스로 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범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후보께서는 이 대권에 도전하는 이유도 뭐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연정까지라도 해서 이끌어가겠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당도하셨고 또 색깔도 더 비슷하실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연정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십니까? 저희들을 보고 더불어하고 색깔이 비슷하다는 말씀은 잘못 이해를 하신 거고요. 네. 더불어는 친박보다 더한 친문 패권 정당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 가지고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섬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대안으로서 국민의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의 정당이 추구하고 또 나가는 방향은 가치와 노선에서 더불어하고 다릅니다. 당을 같이 하신 적은 있지만 박근혜 패권이 국정을 농단했는데 문재인 패권이 국정을 농단하는데 저희들이 함께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죠. 네. 한때 당을 같이 하셨었는데 그 패권의 문제점들을 당을 같이 하시면 굉장히 크게 느끼셨나 보네요. 그래서 제가 2015년 9월 22일 최초로 탈당을 하면서 이 당은 분화가 돼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하고 저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제 의견이 맞았고 지금 국민이 특히나 호남에서는 그 국민의당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에게 기대를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후보님 최근에 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또 이 그 대표님 후보님이 계시는 이 국민의당이 함께 지금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자 이런 데에 대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 합의는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개헌의 문제는 2004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줄기차게 국민의 요구에서 그 국회 내에 국회의장 개헌 자문기구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무슨 대선 전략으로서 개헌 논의를 하고 개헌을 합의한 게 아닙니다. 이 재앙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빨리 없애고 새로운 동권형 대통령제 권한을 나누는 그런 대통령제로 가야만이 박근혜 사태와 같은 국정농단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이번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 교훈을 빨리빨리 실천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안철수 이 두 분 때문에 개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개헌을 하는 것은 바로 국가를 바로 세우고 또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그런 체제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자는 건데 이분들은 일단 대통령을 당선이 되면 자기들은 제왕적 지위에서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대통령 돼가지고 자기는 큰 권한 갖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 국민의 뜻하고는 정 반대되는 현상이다. 지금 그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방금 이야기한 안철수 지금 후보나 문재인 전 대표 후보도 지금 동의를 하는데 이제 시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박 후보께서는 이번에 그 5월 9일 날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는 데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동의하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만 하게 되면 지금 대통령 선거가 50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38일이면 개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충분히 오랫동안 개헌 논의는 해왔다고 하지만 이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는 것만의 어떤 헌법 그 개정 중심의 개헌은 좀 그렇지 않느냐.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해서 우리들이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이 지방선거 때 제대로 된 개헌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개헌을 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지위를 한번 구가해보자 하는 목표, 그런 겉핥고 속다른 주장이고요. 개헌안에 대해서는 수없는 연구 자료가 나와 있고 국회의장 개헌특위가 만들어놓은 개헌안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만 하면 됩니다. 무슨 국민적인 동의, 권력 구조만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기본권도 바꿔야 되고 특히나 지방자치를 실적으로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실적으로 하게 만드는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으면서 청년 실업 문제, 노인 빈곤 문제 이런 것도 헌법에 국가 책임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저희 실질적으로 할 일이 많다는 말씀이시고 개헌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5월 9일 날 하는 게 적절하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주선 국민의당 대선 경선 후보 이야기 나왔습니다.